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은 도망갈 때가 아니라 본 게임을 준비해야 할 때 심상사성 공룡 선기사 필선 리기기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가 한 달 가까이 조정기에 접어들고 코로나 2차 확산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어떤 자세로 시장을 대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 2차 웨이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6월 초 코스피 지수는 2200 오버슈팅을 한 뒤에 조정기에 오랫동안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에는 2차 확산 우려까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IMF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고 미국의 확진자 수는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등 온통 부정적 소식밖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G20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8%를 기록하면서 V자 반등이 멀어졌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사람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쯤에서 하차를 하고 팬데믹이 끝날 때까지 한번 기다려 봐야 되는가? 팬데믹이 끝날 때까지 희망은 없는 것일까?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한 가지 질문에 답해 보도록 합시다. 코로나19 사태가 과연 영원히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그 끝을 보게 될 것인가?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구한다면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도 결정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면서 스스로 결론을 한번 내보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한국 증권가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지, 자, 이 부분을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언론에서는 개미의 승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개미에겐 승리란 없습니다. 자, 개미는 그저 부는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일 뿐입니다. 동풍이 불면 동쪽으로 눕고 세찬 바람이 불면 악착같이 버텨야 됩니다. 자, 흔들리는 마음도 스스로 다잡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증권가에서는 어떤 전망을 내놓고 있는가? 좀 더 큰 덩어리가 움직이는 방향을 살펴보는 게 좀 도움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신문만 봐도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6월 중순 이후 신문에 실린 증권가의 이야기 몇 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가? 증시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28일 날 나온 뉴스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승자 빅세븐 새로운 주도주로 자리 잡았다. 새로운 주도주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코로나 변수는 계속된다. 증권사들은 올 하반기 증시가 다소 부정적일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주의 질주는 계속될 것이다.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일상을 괴롭힌다면 주식시장으로 유입된 자금은 코로나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소프트웨어나 비대면 플랫폼 관련 종목으로 계속 들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 패러다임이 바뀐다. 비대면 기술 그리고 ESG 비중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투자 중요성은 오래전부터 강조가 되어 왔는데 특히 2020년 들어서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비대면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의료 시스템 구축 그리고 감염병 대응에 관한 부분도 주목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뉴스 기사, 바이오 배터리, 게임 등 파죽지세다. 자, 목표 주가 훌쩍 뛰어넘었다. 자, 그러면서 실적이 뒷받침됐다면 주가는 더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을 바라봐라. 이런 이야기고요. 하반기엔 실적이 좋아진다고 글쎄 좀 더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즉 하반기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그러면서 성장성과 펀더멘털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실적을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산 인플레이션 시대가 이미 왔다. 자, 증권가에서는 금리가 오르기 쉽지 않아서 이번에 풀린 돈이 자산 시장으로 흘러들었고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자산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자, 더욱이 부동산도 지금 다시 꿈틀거리자 정부가 곧바로 규제 카드를 꺼내들면서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자금들이 다른 자산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자산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가. 지금까지 빨리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빨리 오른 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자, 각국 중앙은행이 푼 돈을 회수하기 시작하면 조정장으로 진입할 수가 있다. 자, 그렇지만 푼 돈을 회수한다는 것은 금리가 인상되는 것인데 패드는 2022년이나 되어야지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미 했기 때문에 자, 당분간은 회수가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돈이 풀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주도주의 추세 이탈을 주목해야 된다. 주도주가 꺾이거나 교체되면은 변곡점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가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를 주목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국 기관들이 중심이 되는 증권가 소식 말고도 자, 외국인의 기관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국 증시를 떠받치는 하나의 축이 바로 외국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3월 이후 외국인 자금은 급격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언제 귀환할 것인가 이게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제가 과거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국인도 노란머리 개미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중국 투자, 미국 투자를 하면 우리도 외국인 투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마찬가지로 외국인 자금들에는 기관들의 직접적인 투자도 있지만 ETF나 ETF 투자 그리고 개인들의 직접 투자 자금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나온 뉴스 기사, 자, 외국인 보유 지분 가치가 27조다. 자, 미국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자, 이 중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블랙록이 80%를 차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ETF 자금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블랙록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로서 자산운용 규모만 약 8천조 가량이 됩니다. 자, 올해 1월 기준으로 7조 4천억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8천조 정도가 되는데요. 8천조의 자산을 거느리는 자산운용사인데 대부분의 자금이 ETF 자금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ETF 상품으로 아이쉐어즈 시리즈가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아이쉐어즈 이머징 마켓 그리고 한국 등이 있는데 이머징 마켓과 한국 ETF를 통해서 한국 대표 기업인 삼성 그리고 SK하이닉스 등으로 많은 자금이 유입됐다가 지금은 많이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ETF 자금이 한국 시장으로 다시 몰려드는 그 시점이 외국인들이 직접적으로 매수를 많이 하게 되는 자,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미국 개미들 한국에 들어오는가? 자, 전혀 미국 개미들 미국 투자하기도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신경 쓸 여력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미국 개미들이 이머징 마켓 한국에 언제 관심을 가지게 될까? 자,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의 귀환을 기대하기 전에 그 선행 조건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물론 이 선행 조건이 갖춰진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이런 조건들이 갖춰져야지 외국인들이 들어올 만하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바로 약달러 그리고 한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 최소한 두 가지 조건은 갖추어져야지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지금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를 본다면 과연 어떨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당장 한국 경제는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가까운 미래는 긍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뉴스 기사 일부 발췌한 것과 타이틀 가져와 봤습니다. 자, 미국의 재정 적자 급증, 그리고 저축률 감소 등으로 인해서 달러가 주요 통화 대비 35%가량 절하될 수 있다. 자, 이는 조만간 발생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달러 가치가 가파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가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삼성 하반기 코로나19 떨친다.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하다. 자, 그러면서 가전이 상당히 잘 팔리고 있고 반도체도 긍정적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탈화웨이 확산하자 삼성전자 5G 장비가 노키아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삼성이 5G 장비를 수주를 하면서 최근에 5G 쪽으로 많은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삼성전자에 이런 긍정적인 신호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는 삼성전자에 대한 또 매수 선호 현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우리나라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심상사성, 마음먹은 대로 일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마음먹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행동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 결과가 달라지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마음먹느냐 모든 것은 자기한테 달려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공욕성기사 필선리기기. 자기의 일을 잘하려면 먼저 자신의 연장을 잘 닦아야 된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상황이 좋든 나쁘든 자신의 실력을 쌓고 기다린다면 좋은 때를 만나서 큰 성과를 낼 것입니다. 자, 실력을 쌓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장을 외면한다면 좋은 때가 찾아오더라도 그 때가 좋은 때인지 구분도 할 수가 없을 것이고 좋은 때를 만나도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좋든 나쁘든 자기의 연장을 잘 닦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행육부득자, 개반구저기의 자세도 가져야 됩니다. 자, 행유부득자, 개반구저기가 어떤 뜻인지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